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전문투자 증시나 침판 한지원입니다. 네, Thanks God, it's Friday. 네. 오랜만에 외치는 것 같은데요. 좋았거든요, 저는. 네. 너무 좋아하지는 말아야죠. 그쵸? 네. 좋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굉장히 날씨는 우중충한데 보람 있는 날이에요. 네, 이렇게 또 주말이 다가오니까 또 비가 갑자기 내리네요. 평일엔 날씨 좋다가. 그렇죠. 근데 이제 확실히 이것도 모든 내 마음 가운데 있느니라. 저 깃대를 보아라. 저 깃발이 흔들리는 건 무엇 때문이냐? 라고 스님께서 혼마 문해이사한테 물어봤었죠. 뭐라고 할게요? 내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다. 그렇지. 혼마 문해이사는 바람이 불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혼마 문해이사가 네 마음이 흔들린 것이다 하고 깊은 깨달음을 얻으면서 그 다음부터 쌀 거래에서 연전연승하면서 일본 최고의 투자자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전설이 이어진 혼마 문해이사, 모든 것은 마음에 있는 것이다. 그렇죠. 그런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으면서 오늘 저는 굉장히 기분 좋아요. 지금 잠시 녹화 전에 어디를 갔다 왔냐면 작년에 도와드렸던 미혼모 단체에 가서 또 공교롭게 바로 요 앞이에요. 거기가 여기인지 모르고 했는데 올해 와보니까 요 바로 앞이더라고. 바로 지금 거리라서 쌀을 100kg 두 군데 100kg씩 저희 완전 친환경 우럭농법 쌀, 굉장히 양평쌀 진짜 최고입니다. 네. 안 먹으면 잘 모르지. 2000쌀과 비교가 안 되는. 네, 여기에 이제 우리 구독자이신 문대식님이 또 기부를 하셨어요. 네, 수익이 나셔가지고 또 일부 기부를 하셔가지고 아주 역대 가장 비싸고 좋은 쌀을 갖다 드린 것 같아요. 제가 먹어본 쌀 중에 제일 비싼 쌀이거든요.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그런 쌀을 이제 선물을 드릴 수 있는 거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기념 삼아 직접 수확을 하신 농부 이승환 씨 불러가지고 같이 사진 찍고 왔습니다. 조만간에 커뮤니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시장 얘기 들어가면요. 코스피가 0.6%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1.1%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도 3000선, 1000선은 잘 지킨 것 같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오늘 많이 빠지니까 매수를 했네요. 코스피에서 1200억, 코스닥에서 6200억 매수했고요. 외국인이 각각 한 3000억 정도씩 매도를 했습니다. 네. 기관이 코스피에서는 1300억 매수, 코스닥에서는 3000억 매도를 했습니다. 오늘 업종은 사실 특이한 게 없어요. 이렇게 많이 오른 것도 없기 때문에 유통 섹터가 제일 많이 올랐는데요. 유통 섹터 중에서는 케이카가 온라인으로 중고차 판매하는 회사죠. 11%대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많이 올라도 3%대, 한샘도 3% 올랐고요. 롯데 하이마트, 광주 신세계도 2%대 상승했고요. 운수 장비 섹터가 이제 0.7% 그 다음으로 올랐는데요. 자동차 부품 회사들, 삼성중공업, 현대모비스, 현즈코퍼레이션, 현대위아, 현대차, 기아 다 빵프로대에서 1%대 상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건설주들도 조금 올랐습니다. 금호건설이 4.6%로 제일 많이 올랐고요. 네. DLENC가 1%대 상승했고요. 태영건설, GS건설은 0.5%씩 상승했고, 웬만하면 오늘 업종들은 다 하락을 했습니다. 아니 어제 떨어진 게 오르고 그랬네. 오늘은 또 반대로. 네. 네. 철강이 제일 많이 떨어졌는데요. 요거는 이제 철강 업종들은 오른 것도 있고 떨어진 것도 있고 별로 큰 움직임이 없었는데 포스코가 오늘 4.5%는 하락을 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인적 분할이냐 물적 분할이냐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오늘 이사회를 열었는데 물적 분할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빠진 거죠. 4.5%가.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다른 회사들은 그렇게 많이 안 빠졌을 거 아니에요. 이게 포스코가 분할을 결정을 처음으로 이슈가 분할하겠다라고 이슈가 나왔을 때보다 지금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이 물적 분할이라는 게 확정이 되니까 요거를 호재로 인식을 하지만 오늘 재료 소멸이라서 떨어졌는지 아니면 인적 분할을 기대를 했는데 시장은 물적 분할이라서 안 좋게 봤는지 둘 중에 저도 좀 헷갈리는데 전 세 번째로 봅니다. 세 번째. 물적 분할 자체가 기분이 나빠. 그게 두 번째예요. 제가 말한 두 번째. 아니 인적 분할이 아니고 문적 분할을 해서. 그러니까 물적 분할에 대해서 그냥 싫어하는 거죠. 물적 분할. LG화학 사태를 봤기 때문에. 네, 그렇죠. 예, 근데 그거랑은 좀 차이점이 좀 있어 보여요. 제 생각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여기는 되게 주주 가치를 우선하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워렌 버핏도 모셨던 회사고 주주로. 네. 그래서 한국의 최고로 이 주주 가치를 잘 생각하는 회사 중에 하나거든요. 옛날부터 배당도 잘했고 그래서 그러지 않을 거로 봤는데 그냥 싫은 거야. 물적 분할이 이제 질린 거야.
주주들이. 전 그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뭐 외국인도 매수를 한 거 봐서 뭐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LG화학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을 떼내는 게 일단 굉장히 알짜자 회사를 떼내는 거고 떼내는 목적은 일단 추가적으로 돈을 땡기기 돈을 위해서. 땡기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돈을 땡기기 위해서는 아닌 것 같아요. 물적 분할을 이제 하면은 100% 지분을 지주사가 갖게 되는데 자회사를 또 따로 상장시킬 계획은 없거든요. 예, 그래서 LG화학과는 분명히 다른 종류의 물적 분할이고 물적 분할만 가지고는 사실 안 좋게 볼 이유가 전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의도 자체가 주주 가치를 높이기 위한 분할이었거든요. 의도 자체가. 그래서 조금 달래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오늘은 어쨌든 물적 분할 확정이 되고 4.5% 어떻게 분할되는 거죠? 포스코 지주사와 철강업을 하는 사업회사로 분류가 되고요. 네. 지주사가 이제 이 철강 사업회사의 지분을 100% 갖게 되는 거죠. 네. 100%로 갖게 되는 거니까 뭐 굳이 따로 상장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따로 상장을 하려면 이제 추후에 IPO를 진행을 하면 되는데 다른 외부 주주를 그 주주 분산 법칙에 따라서 분산을 시켜야 되는 건데. 네. 보니까 그 따로 상장 안 할 것 같으네요. 뭐 돈이 필요한 상황 같지도 않고요. 그렇죠. 돈도 많고. 그러니까 이렇게 착한 애들은 잘 안 돼. 꼭 나빠져야 잘 되나? 세상이? 좀 안타까워. 우리도 나빠질까? 나쁜 각도기 TV. 딱 이렇게. 나쁜 각도기 TV. 그러지 말아야 되겠죠? 네. 우리 크게 봅시다. 쪼잔한 걸로 연연하지 말고. 근데 안타깝네, 좀. 오히려 철강 사업이 워낙 낮은 멀티플을 적용받았었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좀 벗어나서 다른 자회사들, 그 알짜 자회사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회사들의 좀 시장의 초점이 이동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좀 됩니다. 네, 그리고 어저께 미국 시장이 굉장히 많이 빠졌잖아요. 그거 빠진 거 비해서는 오늘 하락은 조금 그나마 좀 양호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2월부터 특징이 우리는 우리 길을 갑니다. 네. 앞으로 좀 오랫동안 그럴 것 같아, 내 느낌에는. 좀 미국 시장 많이 빠지면 영향을 받고, 금리 인하 때문에 뭐 도합 한 10% 넘게 빠졌다 이러면 분명히 영향을 받는데, 그렇지 않고서 그냥 독자 노선 갈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네, 일단 연준에서 좀 긴축할 것이다라는 우려가 좀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CPI가 10월에는 이제 6.2% 나왔잖아요, 미국에서. 11월 수치가 6.7에서 7%까지도 나올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고 이렇게 나오면 이제 연준이 긴축을 더 강화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12월 FOMC가 얼마 안 남았죠. 테이퍼링 속도를 월 150억 달러에서 300억 달러로 확대를 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 내년 3월 종료입니다. 게다가 금리 전도표도 좀 상향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장에서는 이미 내년도에만 금리를 2차례에서 3차례 정도 인상을 할 것을 이미 금리는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키움증권에서는 이제 내년 금리 인상 횟수를 3차례 이상 높게 설정을 한다면 단기 금리는 더 상승을 하고 장기 금리는 하락 압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장단기 금리 차가 좀 더 이제 평탄화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재미난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 이제 참치형 이동원 네. 본부장은 재미난 얘기를 하죠. 과거에 예를 들어서 참 그런 데이터도 다 기록을 하고 있나 봐. 애널리스트. 과거에 예대금리차가 적어지면 예금 대출이 많아지면서 시중의 유동성이 민간에 의해서 더 증가해서 버블이 왔던 경험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의미심장하네요. 오늘 그리고 카카오페이가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이 되면서 오늘 첫날이었는데 6% 하락해서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다른 뭐 2차전지 게임주들 오늘 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전일에 테슬라도 6% 정도 하락을 한 영향도 있는 것 같고요. 2차전지도 하락을 했는데요. 에코프로가 7% 하락, 에코프로 BM이 4.7% 하락, 많이 빠졌어요. 일진머티리얼즈 5% 하락, LNF 4.7% 하락, 포스코 케미칼이 3% 하락했고요. 게임주들도 이제 요즘에 코인 시장하고 좀 많이 연계가 되잖아요. 또 빠졌어요 오늘. 예, 코인이 조금 하락을 하고 있어서 펄어비스 5% 하락, 카카오게임 이제 4% 하락, 위메이드도 3.8% 하락, NC소프트가 1%대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는 또 7,000명대 발표가 됐더라고요. 4일간 계속 7,000명대 나오고 있고요. 다음 주부터는 또 강력한 이 거리두기 강화 조치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언급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 리오프닝 주들의 하락은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한 0에서 1%대 정도 네. 하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투어 0.3% 하락, 모두투어는 보합이었고요. 제주항공 아시아나가 1%대 하락, 에어부산과 대한항공이 1% 조금 안 되게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3.5% 추가 빠지면서 48,000 깨졌네. 47,000불이네요. 네.
그리고 오늘 신한금투자 최도현 연구원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이 2021년도에는 비메모리 섹터, 흔히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많이 속해 있는데 이게 메모리, 이 삼성이나 하닉스 대비 굉장히 주가가 훨씬 강했잖아요. 그렇죠?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올해 한 40%대 상승할 동안에 삼성전자는 4% 하락했고요. 삼성전자 거기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필라델피아 반도체에서 반쪽짜리야 진짜. 세계 1등 기업을 왜 안 넣냐고. 아 미국에 상장 안 돼서 그렇구나. 그런가 봐요.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네. Sorry.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1.3% 플러스. 그러니까 굉장히 격차가 컸습니다. 비메모리에 비해서. 근데 2022년도에는 오히려 메모리가 더 비메모리보다 강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요. 메모리가 올해 약했던 이유는 IT 공급망 차질로 인해서 비메모리가 특히 좀 부족했기 때문으로 분석을 했고요. 22년도에는 IT 공급망 차질이 좀 정상화됐고 1분기에는 이제 서버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2분기에는 메모리 가격 반등과 인텔과 AMD의 신규 서버 플랫폼 출시가 있어서 메모리가 더 좋을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해줬습니다. 현재는 그리고 메모리 주가들이 여전히 밸류에이션 콜 구간이고 굉장히 싸다라는 의미죠. 네. 모멘텀 콜 구간은 아직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여전히 상승 여력이 크다라고 언급을 했지만 오늘은 삼성전자가 1.6% 하락했고요. 하이닉스가 2.4% 하락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네. 네, 여전히 최근에 뭐 반등한 다음에 아직은 크게 빠지진 않고 있는 그래도 모습이에요. 바닥에서부터 10% 이상 올랐어. 많이 올랐죠. 두 다. 지금 12월 달에 지금 11월 12월 달 짱이야. 뭐 다른 모든 업종으로 따져보면 상당히 높은 상승률일걸요? 네. 네. 반도체도 외국인이 가장 많이 샀고요. 지금 팔면 안 된다는 얘기를 계속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네. 네. 그리고 또 삼성 파운드리 소식인데요. JP 모건에서는 이 삼성 파운드리가 AMD 칩을 수주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언급을 해줬는데요. AMD의 크롬북용 CPU입니다. 이 삼성 4나노 공정에서 내년 말 생산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기존에는 이 글로벌 파운드리의 12나노, 14나노 공정에서 만들다가 네. 글로벌 파운드리가 7나노 공정 개발을 포기한 이후에는 TSMC한테 7나노 공정에서 맡겼습니다. 네. 근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 TSMC의 주문이 많이 쏠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 생산 배정을 받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낙수 효과 때문에 삼성 파운드리에서 생산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노근창 센터장과 1시간 넘는 논스톱 대담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찍었기 때문에 내일 못 올리고요. 다음 주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위해서 알람 설정을 꼭 해놓으시고요. 진짜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증시각도 TV를 펀드 매니저들이 들어. 정말요? 펀드 매니저가 노근창 센터장만 나오고 대담하는 걸 듣고 노근창 센터장 PD 따로 모셔갖고 미팅하고 주식 샀다는 거 아니야. 7만 원에서. 대박 났지. 10% 먹었더라. 7% 먹은 줄 알았더니. 물론 얼마의 평균 단가인지 모르겠지만 또 어쨌든 굉장히 재미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말한 것처럼 그거예요. AMD가 삼성이 예뻐서 오는 거냐? 아니, 대장간이 없어서 오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죠.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이미 모든 파운드리는 100% 가동이에요. 선단 공정 7나노, 5나노 이하의 선단 공정은 두 회사밖에 못해. TSMC 하면 삼성전자밖에 못해. 그러니까 고성능은 AP나 CPU나 이런 걸 만들려고 하는 데는 무조건 둘 중 하나 가야 되는데 TSMC의 주인은 누굽니까? 애플이죠. M1 칩. 걔는 다 쓰잖아. 모든 거에 다 M1 칩을 쓰잖아. 그러니까 일광공정이고 그리고 얘네는 안 깎아요. 애플은 물건값을 안 깎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좋은 고객이거든. 네. 걔네한테 모든 선단 공정의 절반 이상을 다 주고 시작하는 거야. 단데 들어올 데가 없어. 엔비디아도 들어오고 싶지, AMD도 들어오고 싶지, 퀄컴도 들어오고 싶지, 다 들어오고 싶죠. 자리가 없어요. 이미. 그래서 슬슬 삼성전자의 마진이 올라갈 겁니다. 앞으로. 경험도 쌓일 것이고요. 그래서 아주 이거 패키징도 이번에 상당히 개선될 걸로 봐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노근창 센터장과의 대담에 자세히 있으니까 다음 주 기대해 주시고 펀드 매니저들이 보는 내용이라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몇 번 들으시면 이해되실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완성차 업체들이 요즘에 차량용 반도체를 우리가 내재화시키겠다 이런 선언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뭐 여러 업체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스텔란티스, 포드, GM, BMW, 현대차가 다 그러는데요. 이 공급망을 단순화시키려는 시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스텔란티스는 2024년에 차량 탑재를 목표로
반도체 4종을 폭스콘과 공동 개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고요. 네. 합작사 설립해서 아마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수요의 80% 이상을 이 합작사를 통해서 충족을 하는 게 목표이고요. 그리고 스텔란티스는 올해 반도체 부족 때문에 타격을 굉장히 많이 받은 업체입니다. 140만 대 정도 생산이 줄었고요. 포드는 또 미국 글로벌 파운드리와 제휴를 맺어서 이렇게 차량용 반도체를 대제화 시도를 하고 있고, GM 같은 경우에는 퀄컴, NXP, TSMC하고 협력을 해서 칩을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폭스바겐은 또 자체 자율주행 칩 설계 계획을 밝혔고요. BMW는 퀄컴과 자율주행 칩 계약 맺었고요. 현대차도 올해 10월에 이미 발표를 했었죠. 반도체 자체 개발하겠다 했었고요. 오늘 뭐 자동차 주랑 자동차 부품주가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는데 그래도 그렇죠. 이런저런 방어를 잘했습니다. 그렇죠. 좋았어요. 네. 네. 그리고 중국 해운우님이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BDI가 9거래일 연속인가 올랐었는데. 네, 지금 HMM이나 이제 해운주 주가는 밑에서 조금 반등을 하는 수준인데 네. 중국 해운주들 특히 뭐 코스코 해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고가 근처에서 놀고 있더라고요. 특히 중국에서 출발해서 동남아나 한국으로 가는 운임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10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 태국이나 베트남으로 가는 운임이 137% 급등, 싱가폴, 말레이시아 향 운임이 한 50% 급등. 그리고 한국으로의 해운 운임도 평소에는 그 뭐 이상이 없었을 때는 한 200불 정도였는데 지금은 1600불에서 2000불까지 최대만 10배 수준으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 특히나 최근 2달 동안에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통상 아시아 지역에는 이제 내년 설 연휴를 앞두고 4분기가 해운 성수기인데 올해는 특히나 이제 코로나로 인한 공급망 차질까지 겹쳐서 더 이게 과열이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중국의 항구의 물류 회사들이 내년 2월 춘제를 전후로 굉장히 장기 휴무를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최소 6주 정도의 휴무를 결정하면서 앞으로 좀 더 차질이 커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공급 적체가 많이 안 풀리네요, 진짜. 네. 그렇지, 아직까지 근데 동남아 지금 빠른 속도로 회복은 되고 있다는데, 그게 회복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는 자꾸 들리는데. 수요도 지금 많이 회복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공급이 또 계속 그러니까 따라주는 것 같아요. 그 코로나 건이 분명히 적체를 일으킨 상황인데 그게 조금 나아지는 듯한 했었는데 계속 일어나요. 이게 참 너무너무 타이트하게 돌아갔었네, 전 세계가. 네. 저스트 온 타임에 재앙을 맞고 있네, 지금 저희가. 야,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비가 오는데 주말엔 또 안 오고 날씨 좋았으면 좋겠네요. 네. 저는 뭐 제 마음은 좋습니다, 오늘. 네. 네. 주말은 그래도 아시는 잘 분은 보내셨겠네요. 알아요. 제가 왜 마음이 좋은지.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일이- 자중하시는 걸로. 네, 제가 그만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